아이들 방에는 이케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침대가 있고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서 그 맞은편에는 이게 한 10만 원? 이게 한 세트. 얘는 가격대가 좀 나가요. 한 정도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CD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의자에만 좀 더 조명, 상부장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오히려 약간 심플하고 디자인적인 심플한 책상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 어릴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방 가구 배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가구를 사야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30평대 방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3m, 4m가 비슷할 거예요. 그 안에서 치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부분이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 형태도 있긴 한데 오히려 직사각형이 활용도가 높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 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과연 그렇게 암기해서 책상에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집이 아닌 학교나 학원이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경험하는 그런 정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집은 좀 더 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은 이래요. 직사각형 방 같은 경우는 깊이로 길어지거든요. 폭으로 넓어지는 방들도 있긴 한데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은 깊이로 길어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옆에 보통은 다 붙박이장을 놔요. 그 옆에 바로 스위치들이 놓여 있고, 문 옆에는 옷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장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공간 어떻게 연출하냐인데, 저는 문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면이 대각선으로 우측 벽이거든요. 좌측 벽은 잘 보이진 않아요. 면이 넓게 보이지 않죠. 여기는 선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는 면으로 보이니까 이 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방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을 심플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약간 아이들이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침대 옆에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서 침대에서 책도 볼 수도 있고 노트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맞은편에는 낮은 장이든 진열장이든 아이의 추억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구성이 아닐까. 침대 같은 경우는 헤드만 좀 벽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벽에 이제 측면을 벽에 붙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침대는 3면이 열려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관리도 편하고 공간감도 그래요. 뭔가 답답해요. 벽에 막혀 있으면 침대가 3면이 뚫려 있게끔 최대한 배치를 해주시고. 보통 침대 하면은 방 구석에 붙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뭔가 잠자리의 중요도가 한쪽으로 내팽개쳐진 느낌이랄까? 구석에 뭔가 박혀 있는 느낌? 잠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공간에서 주인공은 침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방에서 푹 자고 잘 회복돼서 다음 일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쉬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고, 문 열자마자 책상을 놓는 거는 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책상은 그냥 문 열자마자 바로 가방도 거기다 놓고, 책상은 되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한 용도로만 쓰고 트롤리를 하나 써서 그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방에서도 쓸 수 있지만 거실에 나가서도 테이블에 앉아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트롤리로 활용을 해서 연출하는 게 훨씬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상과 서랍장은, 그리고 책장은 좀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사진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뭔가를 기념하는 뭔가 상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계속 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아이가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전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책장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측 벽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벽, 거기에 이 아이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게 아이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내 방이다라는 표시도, 영역 표시도 되기도 하고, 그 아이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책장과 침대가 저쪽 깊숙이 들어가 있고 문 앞에는 책상을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기도 하고 아이 방으로서도 아늑한 공간감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문 입구 바로 오른쪽은 옷장일까요? 네, 붙박이장. 보통은 다 붙박이장을 쓰죠. 이미 세팅되어 있는 레이아웃도 있을 거고,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장으로만 표현이 돼 있지만 아예 그냥 벽을 하나 쳐서 빌트인 시킬 수도 있거든요. 독립형 붙박이장이 아닌 측면도 벽으로 연출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 문 열자마자 장의 측면이 보이는 게, 그래야 복도가 하나 생기면서 공간이 내부를 넓게 쓸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모는 게. 입구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옷 입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옷 갈아입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동선이 제일 가깝기도 하고. 소장님이 보여주신 방 레이아웃이 되게 심플한데 필요한 것만 딱 있네요. 네, 아이방에 뭐가 많아질수록 산만해져요. 애들이 시각에 되게 노출되면 산만해지거든요. 공간감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레이아웃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가구 첫 번째로 혹시 소개할 게 있나요? 일단은 성장하면서 쌓아갈 그런 추억들을 진열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책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열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헤이 제품에서도 모듈형 제품들이 있어요. 모듈형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는 성장하면서 추가로 더 구입해서 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모듈형 제품을 권장을 해드리고. 선반은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이게 한 140만 원? 이게 한 세트. 그러니까 이게 구성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니까 선반도 있고 서랍 방식도 있어요. 모듈이 여러 가지예요. 박스형 모듈인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구성하는 데에 따라서 금액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 형식의 장을 좀 추천을 한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하나씩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추천할 가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어만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되게 약간 건축적인 형태감도 가지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래서 한 중학생부터 성인까지도 다 쓸 수 있는 되게 미니멀한 가구 디자인 라인이고, 이것도 사이즈가 좀 커서 약간 좀 컸을 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어른 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시스템 선반도 얘도 확장형이거든요. 계속 추가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무어만의 선반은 기본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얘는 가격대가 좀 나가죠. 한 3, 400 정도 할 거니까. 디자인 가구들은 비슷해요. 헤이가 그나마 저렴한 축에 속해요. 침대에서 추천할 브랜드나 가구가 있을까요? 국내 브랜드인데 비키노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어린이들 가구처럼 구성이 나왔거든요. 비키노의 가구도 추천을 드리고 한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싱글베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침대는 브랜드를 따지는 것보다는 나이대에 맞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어릴 때 특히 약간 감수성이 있을 때는 컬러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보여지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만이라도 충분히 그런 동화적인 삶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동심이니까 그걸 좀 더 발현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중학교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성인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침대는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가고, 책상도 심플하게. 침대는 슈퍼 싱글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잡은 거니까 보통 폭이 1100, 크면 1200까지 나오고 길이는 2000에서 21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레이아웃이 슈퍼 싱글 기준이니까 3m, 4m 정도의 방이라면 충분한 레이아웃이 나올 것 같고. 이 브랜드의 이 침대는 괜찮은 것 같다. 있을까요? 국내 브랜드도 아까 비키노도 그렇지만 뭐 일룸에서도 나오고 한샘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내 가구 브랜드에서는 다 나와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 안에서 분위기만 좀 맞춰주는 거죠. 그 구성을 같이 하나의 브랜드에서 다 세팅할 수도 있고, 일룸 같은 경우도 나름 내부적으로 어린이 키즈라인 가구들이 있어요. 국내 브랜드들 다 키즈라인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되게 간단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하시면 이제 수입 브랜드로 가야 되는 거고,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오핑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이나 견고함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케아잖아요. 국내에서는 가격 저렴한 걸로 약간 재미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케아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책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책상이 있을까요? 책상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거, 서랍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거 다 배제하시고, 국내에서 데스크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 책상, 책장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명, 상부장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오히려 약간 심플하고 디자인적인 심플한 책상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 책상 사이즈는 처음에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800 미만으로 보는 게 기준이고, 기본으로 좀 더 커지면 1200, 1000, 12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이 보통 800 미만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금액대가 그 테이블로만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처음에 단순하게 시작하시고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상 브랜드 추천은 할 게 있을까요?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게 데스커인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아까 제안드렸던 비키노도 괜찮고, 일룸도 뭐 데스커나 비슷한 라인들이고, 이케아도 책상이 되게 다양해요. 이케아의 데스크 라인이 꽤 다양해서 이케아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는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디즈, 국내 브랜드 중에서. 한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디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의자에만 좀 더 집중한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은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는 가격대가 얼마나? 20만 원 선에서 다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20만 원 정도 기준 보시면 웬만하면 다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추천할 아이방 가구가 있나요? 책상을 심플하게 가되 서랍의 용도를 대체할 만한 가구. 트롤리를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아이가 그걸 끌고 다니면서 거실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트롤리 형태의 장을 권해드리고, 이렇게 총 3가지 정도 제안을 해드릴게요. B라인이라는 제품, 이거는 소장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B라인의 바비 트롤리를 첫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매지스, 여기는 360 컨테이너라고 제품명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유명한 트롤리 중에 하나고, 이케아에도 트로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트롤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케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 유닛 조합을 좀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형태에서 약간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같이 접목돼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 중에 하나. 가격 차이 얼마나 나요? 10배 이상 나네요.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장하면 꽤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브제적인 존재감이 있어서 공간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역할로도 뭔가 감각적으로도 더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좋고 미적으로도 좋고, 여유가 되신다면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방에는 이케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이들 방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안드린 것처럼 침장에 제일 집중을 하시라. 침대에서 충분히 푹 자고 잘 일어나야 하루가 또 즐겁게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책장과 진열장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 방의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책장을 잘 활용하시라. 그리고 공부의 비중을 너무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마시고, 작은 책상에서부터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필요에 맞게끔 책상은 맨 마지막으로
쉬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험과 그런 추억과 그런 미래의 비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게 책장에 연출을 하시고, 공부는 밖에서, 내부에서는 과제 정도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상으로 구성하시는 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아이방 구성인 것 같아요. 편하게 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아이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보다는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감사합니다.